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의 첫 시간이죠? 잘 듣고 쫓아와 보세요. 자, 일단 벡터 필기합시다. 자, 앞으로 벡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좌표다.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물리에서도 벡터가 쓰이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쓰이는데 물리에서 쓰이는 벡터를 이제 수학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 쓰이는 벡터의 특징은 바로 벡터를 좌표로 옮기겠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벡터로 푸는 것과 그러니까 물리에서 배우는 벡터처럼 화살표로 연결해서 푸는 것과 그걸 좌표로 표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벡터는 좌표다. 그 좌표를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나타내는 걸 바로 벡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벡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물리에서 배운 벡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점까지 가는 이 화살표를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A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시점이라고 부르고 도착하는 점이라고 해서 얘를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종점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 벡터를 이렇게 A 벡터라고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이렇게 생긴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벡터는 시점과 종점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자,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 거고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1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 2,3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요 벡터를 표현해봐 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 A 벡터는 자,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그게 우리가 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좌표를 빼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됩니다. 선생님 왜 빼나요? 그럼 위치 벡터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좌표에서 벡터는 빼서 표현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자. 그럼 이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루트 크기죠.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을 요 길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뺀 거고, 자, 뺀 거를 자세히 보면 x 뺀 거, y 뺀 거잖아. 그게 뭐죠? 기울기죠. 우리 도형에서. 그 기울기를 벡터에서는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방향이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지금 평면에서 설명했지만 공간으로 가게 되면 x분의 y가 아니고 z까지 나오기 때문에 x, y, z를 각각 따로 방향을 표시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요. 기울기가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벡터는 좌표다. 좌표인데 이 좌표를 크기와 방향에서 나타낼 거고 지금 이렇게 쓴 이 표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나올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놓고 나중에 설명 다시 다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이 벡터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위치, 좌표다. 자, 그러면 얘를 위치 벡터로 살짝 한번 좀 표현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A, B인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럼 얘를 원점으로부터 표현한 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불러. 요것도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울 텐데 미리 좀 적어 놓자. 왜냐면 결국 이걸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요 벡터를 우리가 A의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걸 다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이걸 A 벡터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자. 자,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벡터는 다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해서 얘를 위치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얘네들이 아니고 요건 그 다음에 배울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으로 결국 일로 갈 거니까 요 내용을 정리해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앞으로 A 벡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A 벡터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요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니?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치 벡터와 그거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야 될 건 바로 벡터의 연산이죠. 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된다고 봅시다. 벡터의 연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 자, 벡터의 연산은 자, 요것부터 좀 기억하자. 우리가 연산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이 뭐예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x가 5면 x는 5 이렇게 썼었고 복소 상등에서 a 더하기 bi가 5-2i면 a는 5고 b는 -2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게 뭐죠? 복소 상등이죠. 벡터에서도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하는 상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엔 연산을 해서 상등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상등이 뭔지도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자. 상등, 벡터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크기와 방향으로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벡터에서 상등이라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를 우리가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이걸 우리가 앞으로 두 벡터가 상등이다 라고 같은 벡터. 이렇게 좀 기억해 놓자. 자, 용어들 정리하는 거라서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잘 듣고 필기해 놓으시고 아, 여기 이런 뜻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선생님 그럼 곱셈과 나눗셈은요? 곱셈은 나중에 내적이라는 걸 배울 거고 나눗셈은 원래 외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교육과정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니까 벡터는 나눗셈을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가 보자. 벡터의 덧셈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벡터의 덧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좌표평면에서 하나 살짝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이걸 원점으로 보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B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얘가 뭐 2,1이래.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이 1,2래요. 이랬을 때 선생님 하나 물어보자. 자, 요 벡터를 선생님이 A 벡터라고 놓고 요 벡터를 B라고 놓을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벡터를 더할 거야. 그러면 벡터는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좌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좌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3,3이 되죠. 3,3은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3,3을 찍어볼게요. 아, 방금 선생님이 두 벡터를 더했어. 벡터는 좌표라고 그랬잖아. 그럼 좌표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를 자세히 봤더니 자, 이렇게 생긴 뭐가 되죠?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같다는 얘기야. 아, 벡터는 우리가 계산한 걸 좌표평면의 결과로 원점의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벡터 두 좌표의 합의 결과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같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자, 벡터의 덧셈은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갈 거야. 첫 번째, 지금처럼 자, 이런 경우들 있죠? 시점이 같을 때. 자, 시점이 같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AB 벡터와 AC 벡터 그러면 A라고 하는 시점이 똑같잖아요. 두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같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얘를 한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과 같다라고 해서 표현해보면 우리가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를 구해봐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AD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벡터의 합은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와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시점이 같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대각선이 되는 뒤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선생님이 아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C 벡터를 선생님이 BD 벡터라고 써도 둘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A에서 B로 가고 다시 B에서 D로 가는 두 벡터를 더했어. 아, 이번에는 시점이 같은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여기와 같은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AD 벡터와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결국 앞으로 덧셈은 그냥 자, 시점이 같을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자, 뭐가 되죠? 바로 삼각형의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냥 간단히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덧셈은 그냥 이렇다라고 기억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좌표를 더해서 갈 거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우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뺄셈입니다. 자, 그럼 뺄셈은 왜 배우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뺄셈은 우리가 결국에는 다 위치 벡터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치 벡터는 시점을 다 5로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모든 벡터의 시점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하는 목적은 시점을 맞출 때 쓰입니다. 시점을 바꿀 때 쓰입니다. 그럼 벡터의 연산을 왜 배우는 거냐면 결국에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바꿀 때 사용한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여기 원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요 벡터가 있어요. 자, 요런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자,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요걸 A 벡터라고 그러고, 편의상 얘를 B 벡터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구하자는 X 벡터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뺄셈은 덧셈에서 온 거니까 5에서 A로 가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이 5에서 A로 가고, 그러면 5에서 A로 가고, 이거에다가 더하기 A에서 B로 가면 그 결과는 뭐가 되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으니까 대각선이 되죠. 그럼 뭐가 되지? OB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벡터의 뺄셈입니다. 자, 우리한테 이런 벡터가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AB 벡터. 그럼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뭐 한 거랑 같죠? 뺀 거랑 같죠?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어떤 AB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시점을 O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방금 여기서 이렇게 싹 넘겼을 때 요 뺄셈을 봤더니 얘는 종점이고 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뺄셈은 AB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바꿀 때는 항상 종점에서 시점을 뭐한 거? 뺀 걸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벡터, 즉 뺄셈을 이용한 위치 벡터, 이런 식으로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점을 바꿀 때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배라는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벡터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틀리잖아. 그죠? 그럼 실수배라는 얘기는 자세히 봤더니 얘네들은 서로 평행할 때 쓰이는 거야. 자, 평행할 때 쓰인다는 얘기는 A 벡터랑 B 벡터랑 이렇게 크기만 틀리고 방향은 같은 벡터일 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평행할 때 우리가 두 벡터를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 벡터라고 하는 얘기는 A 벡터랑 비교해서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크기, 어떤 숫자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실수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좀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시간에 바로 벡터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풀어야 되는 벡터는 바로 좌표예요. 위치 벡터로 갈 거야. 그럼 그 전에 벡터가 뭐라는 걸 배우고, 벡터의 덧셈. 자, 시점이 같을 때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과 같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삼각형의 대각선과 같다. 이게 덧셈이었고, 뺄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바로 자, 원점을 기준으로, 즉 위치 벡터, 즉 새로운 시점을 만들 때 쓰이는 게 바로 뺄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종점에서 시점을 빼서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벡터들의 시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치 벡터도 그렇고 나중에 내적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벡터들의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뺄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이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 뺄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연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위치 벡터로 넘어가서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 있는 벡터들 잘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넘겨봅시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을 정리할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처음에 기초다라고 생각하고 여긴 따로입니다. 결국에는 위치 벡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맨 앞에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여기 A, B, C, D, E, F, G, H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고 주어진 문제에서 보니까 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 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놨냐면 B 벡터, 그리고 요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놓은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지금서부터 AF 벡터는 뭐니? 라고 물어봐요. 또는 아니면은 DC 벡터는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DC 벡터부터 가볼까요? 자, DC 벡터 한번 보자. 자, DC 벡터는 요거죠? 자, 그럼 이제 벡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크기와 방향이라고 그랬지? 크기는 얘와 같고 방향도 얘랑 같으니까 DC 벡터는 AB 벡터랑 같아서 A 벡터예요 라고 써줘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요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GF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GF 벡터. 자, GF 벡터의 크기는 얘랑 같잖아. 그지? 얘랑 같고 방향이 반대네요. 그죠? 그럼 B 벡터라고 써야 돼? 아니죠.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아,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맞으면 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바로 AF 벡터인데, AF 벡터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봤더니, 아, AF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대각선이구나. 그럼 얘네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A 벡터 더하기 C 벡터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법의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고, 자, 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DB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DB 벡터. 자, 내가 지금부터 DB 벡터를 쓰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어진 문제의 시점은 다 A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다 A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A를 기준으로 DB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니까 AB 벡터에서, 요게 뺄셈에서 요게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지? AD 벡터.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럼 AB 벡터가 뭐야? A 벡터고, 빼기 AD 벡터는 B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그릴 때 얘들아, 주어진 조건이 얘네인데 얘 물어봐. 아, 그럼 얘가 종점이니까, 아, 여기서 시점, 얘를 빼서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 그림을 보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자. 주어진 조건이 다 시점이 A죠? 요거 좀 기억해 놓고. 자, BH 벡터를 구해달래요. BH 벡터를 구해달래. BH 벡터를 구해야겠는데, 자, 우리가 BH 벡터, 주어진 조건은 다 A잖아. 그러면 얘를 A를 시점으로 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AB 벡터가 뭐냐면 바로 얘죠. 아, AB 벡터는 A 벡터구나. 요건 알 수 있고, 우리가 AH 벡터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아,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대각선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자, 대각선은 바로 평행사변형법, 바로 두 벡터의 합이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맞춰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주어진 조건을 보고 시점을 잘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결과를 가지고 어느 벡터였는지 찾아보래. 그럼 선생님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해볼게. 그럼 A 벡터, 여긴 다 시점이 얘죠?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아,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게 바로 뭐냐면 2B 벡터야. 그지? 그 다음에 C 벡터가 뭐냐면 이건데, 아, 2B 벡터에서 C 벡터를 뭐 했대요? 뺐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더하기 B 벡터가 바로 뭐냐면 2B 벡터고, 그 다음에 빼기 C 벡터가 뭐죠? 2D 벡터죠? 그럼 얘네들은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걸 테니까는 당연히 D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DB 벡터였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요 벡터를, 자, 뺄셈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에서 뭐를 뺐다고 그랬어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뺐다는 얘기는 종점, 요게 종점이죠? 2B 벡터, 종점에서 시점을 뺐다는 얘기니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선생님이 하나를 할 텐데, 걔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정육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정육각형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벡터에 대해서 표현해줘 라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정육각형이 시험에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 시점 5가 딱 일치한다라고 보고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A 벡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를 B 벡터라고 그랬어요. 이랬을 때, 다음 주어진 애들을 풀어줘 라는 뜻이야. 자, 또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D 벡터를 한번 써볼게. D 벡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 벡터잖아. 자, 요 벡터는 크기는 얘랑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이번에는 이 FE 벡터. 자, F 벡터는 이거죠? 얘는 크기랑 방향도 얘랑 같으니까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AC 벡터를 한번 해보자. 그럼 AC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아, 꼬리를 몰고 간 모양이니까 덧셈이죠? 이렇게 결과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A에다가 B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 자, 1-3번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1-3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한번 보자. 자, 2B 벡터 한번 봅시다. 2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b 벡터를 풀 때는 여러분들 주의사항. 자, 이 정육각형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은 정삼각형이거든. 이 b 벡터는 앞으로 2배의 OB 벡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OB 벡터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이제 OB 벡터를 풀어야겠는데, OB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시점을 A에 맞춰볼게요. 자, 그럼 O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니까, AB 벡터에서 시점을 A로 맞추고 있는 거야. AO 벡터를 뺐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AB 벡터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건 A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선생님 AO 벡터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 벡터는 얘랑 방향이 똑같고 크기도 같으니까 바로 B 벡터죠. AO 벡터는 바로 B 벡터였어요 라고 써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고 전개해서 더하면 0 나오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자, 4번 문제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잠깐 멈춰서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C 벡터를 풀고 싶은데, 자, C 벡터를 풀고 싶어. C 벡터를 풀고 싶어요. C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죠.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가 A가 시점이잖아요. 그럼 C 벡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A를 시점으로 표현하면 종점에서 시점을 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C 벡터는 우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AE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A 벡터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더니,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E 벡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A 벡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쓸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그럼 A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AD 벡터가 되겠죠? 잠깐. AD 벡터를 풀어야 되려면 여러분들 요거 반으로 쪼개서 요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잠깐 요거 벌어져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덧셈이지만 벌어져 있으면 뺄셈입니다. 그럼 결국 종점에서 시점에서, 자, 얘는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니까 요 벡터는 종점 B에서 A를 뺀 벡터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요 벡터는 바로 AD 벡터, 즉 2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벡터를 구했는데 요 벡터는 얘랑 방향이 반대죠? 그럼 마이너스 A 벡터. 요게 바로 AE 벡터가 되는 겁니다. AD 더하기 D.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AC 벡터는 B 벡터라고 주어졌죠? 이렇게 써주면 얘를 한번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C 벡터를 구해라. 종점을 A로, 시점을 A로 해서 표현해봤고, 그러면서 요 다시 A 벡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걸로 표현해봤거든요.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 풀어보면 됩니다. 자, 넘깁시다. 자, 이제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다 한번 익혀봤어요. 덧셈, 우리가 삼각형에서 자, 시점이 같을 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대각선이 되고, 그 다음에 뺄셈, 시점을 바꿀 때 사용하는 거죠. 나중엔 그걸 결국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벡터를 좌표로 나타낼 때 빼서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시점을 잡아보면 얘가 종점, 시점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되죠. 그 뺀 거, 그래서 좌표를 빼서 구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 실수배, 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있는 A, B, C가 다 OA, OB, OC면 요게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벡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 벡터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행하다는 얘기랑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이 있는데 여기 A와 B와 C가 있대. 여기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AB 벡터와, 자, AB 벡터와 AC 벡터가 서로 뭐 하다는 얘기죠? AC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얘를 실수배로 나타내면 결국에는 뭐라고 나타내면 된다? AC 벡터는, 우리가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라고 표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랑 평행하다는 얘기가 같은 뜻이니까 앞으로 이 평행을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직선이 평행이란 말로만 잘 기억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그럼 실수배,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AC 벡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C에서 A를 뺀 걸로 표현해야 되겠죠? OC에서 OA를 뺀 게 되니까, OC에서 OA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2A 벡터 더하기 MB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T 실수배 AB 벡터는 여기서 이거 뺀 거죠?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TA 벡터
더하기 tb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양쪽이 서로 같으려면 t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t가 마이너스 2면 m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은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7번, 8번 두 문제만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뭘 나타낸다? 실수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KA 벡터 더하기 EB 벡터는 실수배와 같다. 뭐 3A 벡터 더하기 6B 벡터에 T를 붙인 실수배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KA 벡터 더하기 EB 벡터는 3TA 벡터 더하기 6TB 벡터가 되죠? 자, 그럼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t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t가 3분의 1이면 요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1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일직선상 어떻게 표현했었어? 여기 A, B, C가 있을 때 자, AC 벡터와 AC 벡터와 그 다음에 누구? AB 벡터가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실수배로 나타내면 AC 벡터는 실수배 T의 AB 벡터와 같다. 그럼 AC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지? 위치 벡터, OC 벡터, 위치가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좌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벡터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OC 벡터는 얘고 OA 벡터가 얘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뭐 해라? 빼라. 그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의 이쪽은 어떻게 되지? AB 벡터는 빼면 4,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가 되지? 그 다음에 1이 되죠. 자, 그럼 요 t를 요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럼 요는 4t, 마이너스 3t, 그 다음 t가 되죠?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t는 3이었네요. t가 3이었으니까 요 좌표는 12, 마이너스 9, 3이 되고, 그럼 양쪽을 비교해보니까 얘가 되려면 x는 11이었을 거고, 얘가 되려면은 y는 마이너스 7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좌표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좌표가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고 AC 벡터 어떻게 구하라고요? 두 개를 빼서 구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좌표를 뺐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인 위치 벡터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벡터를 이제 물리에서 넘어온 벡터를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우고 실수배까지 배웠었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국엔 좌표로 옮겨놓고 벡터를 다시 풀기 위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위치 벡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위치 벡터. 아까 우리가 A, B, C로 나와 있는 애들의 초점을, 시점을 원점으로 잡고, 원점으로부터 기준을 잡고 가면 그게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점이 0이 되면 시점이 0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O, B, OA 이렇게 0이 되면 위치 벡터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자. 이렇게 기억해 놓자. 자, 요게 A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원점으로부터 표시해 주면 요게 바로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여기 B라고 하는 좌표가 있었는데 이 좌표를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한 게 바로 위치 벡터, B 벡터라고 표현해 보자. 자, 그러면 위치 벡터는 한마디로 좌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단, 물리에서 온 거니까 이 벡터의 내용과 같이 접목시켜서 할 거니까 잘 기억해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좌표 문제들, 뭐 내분점이라든가 외분점 이런 녀석들이 처음에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 요 A, B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 위치 벡터 P를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원점, 시점을 O로 잡은 게 위치 벡터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요 벡터를 P 벡터라고 놔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P 벡터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분의 우리 내분점은 더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더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벡터를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가 그냥 나오게 돼요. 그럼 별거 없죠.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또 하나.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 P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 여기 AP 벡터라는 게 있죠. 요 벡터랑 PB 벡터라고 하는 애는 서로 뭐 하는 거야? 평행하죠? 아니면은 이걸 AB 벡터로 놓을게요. 얘네들은 서로 뭐 한다? 평행하다라고 놓자.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AP 벡터라고 하는 애는 실수배 AB 벡터가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고, 이제 사용할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내용을 하나 좀 만들어 놓을 텐데, 요 내용을 좀 따로 좀 기억을 좀 해놓자. 자, 그럼 AP 벡터라는 게 뭐였니? 라고 물어보면, 종점 P에서 A를 뺀 벡터죠. 자, 그 다음에 T,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지? B에서 A를 뺀 거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우리가 구하자는 건 P 벡터였잖아. 요 위치 벡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넘겨보면 요건 T고 넘어가면 얘는 T 플러스 1 플러스 T죠. 1 플러스 T A 벡터 더하기 1 마이너스 T A 벡터 더하기 T B 벡터 이렇게 되죠. 위치 벡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위치 벡터를 표현했을 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겁니다. 요게 위치 벡터를 나타낸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요 내용을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 벡터 그냥 좌표로 쓰시면 돼요. 단, 요 내용은 따로 좀 기억해 놓자. 여기서 유도해서 쓴 거니까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시작해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위치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좌표 평면 위에 A, B라고 하는 이 두 좌표가 있어요. 각각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한대. 시점을 원점으로 잡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위치 벡터를 잡아달래. 그럼 평소 그냥 쓰듯이 벡터지만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요 P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P 벡터라고 하는 얘는 그럼 위치 벡터 그대로 쓰면 되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다. 뒤에 있는 점이 앞으로, 앞에 있는 점이 뒤로 이렇게 써주고 얘를 여러분들 정리만 하시면 돼요. 3분의 2A 벡터 더하기 3분의 1B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내용 하나. 얘네들의 합은 항상 얼마죠? 1이죠. 이게 위치 벡터의 내분점, 외분점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AB 벡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달래. 2대1이면 여기죠? 2대1로 내분하는 점 P 벡터를 잡아달래. 그럼 여러분들 이 P 벡터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분점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이죠? 뒤에 있는 점이 앞으로, 앞에 있는 점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4대 3으로 외분한대. 4대 3이면 외분점 바깥쪽인데 4대 3이니까 이쪽에 가까워야 되죠. 그러면은 Q점은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정도 Q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요걸 Q 벡터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Q 벡터는 어떻게 된다? 외분점 빼는 거죠? 4 빼기 3분의 4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역시 뒤에 있는 벡터가 앞으로, 앞에 있는 벡터가 뒤로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사용하던 내분점, 외분점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걸 벡터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벡터가 좌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벡터는 좌표로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좌표를 벡터로 그대로 사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위치 벡터가 뭐였어요?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놓은 벡터인데 그건 이제 좌표에서 쓰이는 거고 그럼 실제 이제 물리량 이제 벡터 본연의 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위치 벡터는 결국에 뭐냐면 시점을 하나 잡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벡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좌표로 옮겨 놓을 때는 원점에다 갖다 놓은 거고 요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여기서 A2 벡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위치 벡터를 풀 때 그걸 특히 삼각형에서 풀 때 중요한 건 요 시점을 가지고 표현된 주어진 벡터가 A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못 구합니다. 왜? 아까 우리 내분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얘들아? 같은 BC의 선분 위에 있는 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을 때는 요 삼각형에서 요 모양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즉, 얘는 AD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야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AD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잡힌 거니까 내분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A 벡터는 3대 1이니까 AD 벡터의 4분의 3이 된다라고 고쳐놓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각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즉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풀 때는 요 출발점, 요 삼각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주어진 조건이 그럼 요 삼각형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4분의 3이 만들어졌죠? 그럼 AD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점이 앞으로, 앞에 있는 점 뒤로 이렇게 반대로 곱해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럼 얘는 3분의 1 3분의 1이 얘랑 곱하면은 4분의 1 B 벡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2. 3분의 2가 얘랑 곱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C벡터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A 벡터를 여기 주어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각형에서 이 위치 벡터, 즉 내분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주어진 조건이 딱 일치해야 되는 이 삼각형에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로 이 내용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4번, 5번 두 문제를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한번 또 들어가 보자. CG 벡터를 주어진 문제, 지금 시점이 예로 되어 있는데 CG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죠? 우리는 요 삼각형의 요 벡터를 이용해서만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요게 무게중심이면 얘는 중점이니까 요게 1대1이 될 거고 한번 표현해보자. 자, 또 하나. 얘가 무게중심 몇 대 몇이에요? 2대1이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CG 벡터는 우리가 지금 이용해야 되는 CP 벡터의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3분의 1을 딱 적고 CP 벡터를 한번 표현해보자. 몇 대 몇? 1대1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라고 중점 표시하면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가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우리가 뭔가 위치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요 동일성사님에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야, 항상. 그럼 요 벡터를 지금부터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요 벡터를 이용하고 싶어. 얘는 1대1이라는 거 됐는데, 요 벡터를 표현하려면 요 벡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1대1이라는 걸 착안해서 요거를 C 벡터와 이 C 벡터로 놓을게요. C 벡터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하다 보면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자, 요 벡터를 한번 보자. 요 벡터는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덧셈이지만 갈라지면 뭐가 되는 거야? 요 벡터를 표현할 때 갈라졌으니까 얘는 뺄셈으로 표현해야죠.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걸로 표현하면 요 벡터는 우리가 종점 A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걸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얘도 요 벡터를 지금 우리가 요 벡터와 그 다음에 요 벡터가 반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하면 요 벡터가 나오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니까. 그럼 요 벡터가 이 C 벡터고 요 벡터는 요 벡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럼 결국 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덧셈을 이용하면 이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 B 벡터가 된 거야. 자, 그럼 두 벡터를 기준으로 1대2의 내분점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Q 벡터라고 하는 애는 자, 얼마?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점이 앞으로 이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쪽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뒤로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3분의 2A 벡터, 요거 지워지죠? 요 2니까. 그럼 얘는 3분의 2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삼각형, 시점을 맞춰서 삼각형으로 표현해야만 우리가 위치 벡터를 쓸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시점이 같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위치 벡터, 좀 내분점, 외분점 애들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넘어갈 테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아까 했던 그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그 좌표들을 표현했던 것들을 그냥 순수 벡터로만 푸는 문제들을 또 해볼 거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건 요 지울 건 지우고요. 주어진 조건이 얘를 넘기면 여기서 우리가 이 PA 벡터가 이걸 한번 표현해 봐야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PB 벡터 이렇게 되죠. 결국에 얘는 결국 PA 벡터가 마이너스 2 PB 벡터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워보자. 얘가 음이죠? 얘가 음이면 내분점이 된다라고 써놓으세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A 벡터, B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원점을 중심으로 A까지 가는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있는 요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 선생님이 P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자, PA 벡터는 요거고 PB 벡터는 이건데 서로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돼 있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면 P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즉 외분점이 돼서 PA, PB가 같은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동의직선 위에 있는 게 선생님이 자, 평행, 그래서 실수배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고, 그냥 이런 것들랑 떠나서 P에서 A로 가는 거랑 P에서 B로 가는 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내분점이구나. 만약에 외분점이었다면 같은 방향, 플러스로 됐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PA보다
PA가 PB보다 2배라는 뜻이니까 2대 1의 내분점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대 1의 내분점 4번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또 아까처럼 내분점, 외분점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럼 중요한 건 위치 벡터의 특징은 시점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시점이 틀리죠? 그럼 얘를 P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지워지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6 나눠주면 PA가 마이너스 3PB 벡터가 되죠? 아, 그럼 무슨 점? 내분점. 몇 대 몇? 3대 1의 내분점.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는 문제가 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내용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얘를 넘길게요. 지금부터 A를 기준으로 다시 표현할 거야. 우리 아까 문제들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요 벡터 여기서부터 구했었는데 잘 한번 보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 방향을 바꿀게요. 그럼 AP 벡터 이 AP 벡터가 되죠. 넘긴 거야. 음인데 방향을 반겨서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게 3PB 벡터 더하기 5P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얘네들의 합이 얼마죠? 8이죠. 이걸 8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눠봐야 되겠지? 나는 요 벡터를 지금부터 PD 벡터라고 할 겁니다. 요거를 D로 잡아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 PD 벡터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새로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준 겁니다. 자, 여기 시점이 지금 P잖아요? 요 P. 지금 여기 있는 요 내분점 표현은 P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내분점이야.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A를 기준으로 풀었다면 이번에 시점이 다 P로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내분점을 나타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개수의 합이 8이니까 이걸 8로 나눴어요. 그럼 요 벡터를 지금부터 PD 벡터라고 놓으면 얘네들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5대 3의 내분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요걸 떠나서 요 얘네들의 관계도 한번 보자. 얘네들의 관계는 뭐니? 이걸 위로 올려주면 AP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4PD 벡터가 되는 거죠. 아, 그럼 AP 벡터는 요 벡터고 같은 방향이죠? 얘가 4배니까 그럼 얘는 4대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 벡터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P를 이용해서 맞춰준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P 벡터와 PD 벡터.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걸 하나 넘겨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율 다 맞췄죠? 자,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ABP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요. 자, 원래 있던 삼각형의 넓이가 16이었거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거 변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밑변과 높이뿐만 아니고 변의 전체 비율이 줄어들면 밑변과 높이도 똑같이 줄어들어. 이쪽은 5분의 4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쪽도 봐봐. 8분의 5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전체가 8인데 이쪽이 이 삼각형을 보세요. 8분의 5로 줄어드는 거지. 그럼 지워지면 답은 8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문제 한번 보자. 자, 위치 벡터에서 선생님이 요 표현의 별표. 아까 우리 내분점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개수의 합이 뭐가 돼? 1.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벡터를요. EM 요 모양을 만들어. 그럼 얘는 2분의 1 A 벡터가 되고요. 더하기 N 요 모양을 만들어. 그럼 2B 벡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P 벡터라고 하는 요 점은 2분의 1 A 벡터와 2B 벡터 사이에 있는 내분점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있던 벡터가 A 벡터가 여기 있었어. 그럼 요걸 반으로 줄여는 2분의 1 A 벡터. 그럼 요걸 반으로 줄이니까 뭐가 돼요? 1, 2, 0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B 벡터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벡터를 2배한 여기죠? 그럼 얼마가 되니? 요걸 2배하니까 마이너스 2, 2, 4가 되죠? 요 2B 벡터, 요 벡터가 뭐라고요? 2분의 1 A 벡터가 되고 여기가 A였다고 치고 요게 B였다고 치면 요 벡터는 뭐가 된다고요? 2B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개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건 내분점이니까 요 두 점 사이에 있는 P가 바로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럼 P의 자체의 길이는 요 두 선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X끼리 뺀 거 제곱, 우리가 거리 구해보자. 자,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 9, Y끼리 뺀 거 제곱 0, Z끼리 뺀 거 제곱 16 이렇게 돼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자체의 길이는 5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 물론 좌표로 나타낼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나타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에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다 P였다면 요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비율 줄어들었던 거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수합이 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P 벡터는 이 모양을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면 개수합 1이죠.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두 벡터에 바로 두 점 사이에 내분점의 자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치 벡터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 잠깐, 여태까지 배웠는데 뭐가 나왔죠? 제대로 된 좌표가 나오지 않았죠.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고, 이제부터는 방금 배웠던 위치 벡터를 본격적으로 좌표로 옮겨놓고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벡터는 좌표다. 좌표인데 방향과 크기로 표현하는 좌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자, 이제부터 벡터의 성분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벡터가 좌표라고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자, 여기 A, B라고 하는 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로 표현한 걸 위치 벡터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요 벡터를 우리가 크기는 A 벡터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 즉, 지금부터 선생님이 벡터를 좌표로 나타낼 겁니다. 벡터를 지금부터 좌표로 표현할 거야. 잘 기억하자. 자, A 벡터라고 하는 벡터를 지금부터 좌표로 표현하면 A, B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일단 크기가 있겠죠? 크기 어떻게 구하면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을 할 텐데, 원래 벡터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랬지? 크기와 방향으로 돼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이 좌표가 크기와 방향을 가졌는데 지금 이게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절대값 붙인 게 크기니까,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곱해서 만든 건데 그걸로 나눠주면, 즉 주어진 벡터를 우리가 크기로 나눴을 때 이 벡터를 우리가 크기는 사라진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나와 있는 좌표를 크기로 나눠주면 이 벡터들을, 여기 있는 좌표를 다 이렇게 크기로 나눠주면 다 사라지고 방향만 남게 돼요. 자, 그럼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더 하자면,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좌표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크기와 방향으로 돼 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자. 자, 우리가 요걸 직선으로 보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요 좌표는 A고요. 얘는 B죠. 자, 우리가 예전에 직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했었어요. Y는, 자, 뭐라고 그랬었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은 A분의 BX예요 라고 나타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직선에서는 좌표 평면에서는 X랑 Y밖에 없으니까 X분의 Y를 하면 항상 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면, 얘를 공간으로 가져가면 X, Y만 있는 게 아니지. X로 갈 때 Y로 얼만큼 갔냐를 기울기라고 봤지만 X로 Y로 갈 때 Z도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단순히 X분의 Y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무슨 말로 바꿀 거냐면, 자, 지금부터 얘가 X분의 Y 이렇게 나타냈죠. 자, 요 각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파로 나타낼게요. 자, 그럼 얘는 X축으로부터는 알파만큼 갈 거지만 베타축으로부터는 얼만큼 온 거야? Y축으로부터는 베타만큼 온 거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던 애들을 얘를 밑으로 내려볼게. 그럼 얘는 B분의 Y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지? A분의 X가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즉 좌표평면에서 기울기에 해당했던 애들이 지금부터 X 증가량을 Y 증가량 말을 없앨 거예요. 그럼 뭐라 할 거냐면, 얘는 X축으로는 얼만큼 갔고, 그때 Y축으로는 얼만큼 갔고, 그때 Z축으로는 얼만큼 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울기란 말을 없애고 방향이란 말로 바꿀 겁니다. 즉 X축으로는 얼만큼 갈 때 Y축으로는 얼만큼 가고, 나중에 Z도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니? C분의 Z라고 쓰겠죠. Z축으로도 얼만큼 가.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기울기란 말은 이제 없어지고 방향, X, Y, Z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봤더니 방향 코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밑변을 뭐라고 썼냐면 요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게 밑변이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높이를 어떻게 썼냐면 크기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한 게 높이였는데, 이제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요걸 살짝 지우고 지금부터 얘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요 삼각형에서 얘는 다시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니?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거랑 같이. 그럼 요 값이 얘랑 같고 요 값이 얘랑 같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A, B라고 하는 요 좌표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라고 하는 좌표는 크기에다가 방향을 곱한 거랑 같고,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좌표는 역시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죠? 방향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바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좀 전에 방향을 나타낼 때 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지금부터 방향을 나타내는 코사인이라고 해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런다. 그럼 선생님 아까 기울기를 떠나서 그냥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해서 설명해도 되죠. 근데 그 다음 얘기까지 여기서 얘기를 한 거야. 즉, 자 쉽게 얘기하면 밑변이니까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밑변이 되고, 다시 이쪽도 밑변이니까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밑변이 된다. 이렇게 곱해주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아까 요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 결정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는 그냥 사인하 이 각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지만 공간에서는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갔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방향 코사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럼 다 떠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벡터는 뭐죠? 앞으로 좌표다. 앞으로 모든 벡터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존재해? 크기가 존재하죠?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를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크기가 사라지고 뭐만 남지? 방향이 남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걸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갔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향 코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자, 이 방향 코사인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방향 코사인을 한번 제곱해 볼게.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죠? 그럼 요걸 제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걸 제곱했다고 생각하면 이 녀석의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분의 뭐가 돼요? B제곱이 되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절대값 A의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걔는 뭐랑 같아요? 절대값 A의 제곱과 같죠? 그럼 둘에 사라지니까 얼마? 1.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 코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기억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꼭 기억하자. 벡터는 좌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좌표 평면에 앞으로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3,4야. 자, 그럼 첫 번째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으면 A 벡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죠? 좌표 3,4다. 그럼 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5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럼 이 녀석의 방향 코사인을 나타내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 좌표를 크기로 나눠주면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5분의 3이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5분의 4가 바로 코사인 베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얘를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난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앞으로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즉, 이제는 하나 더 가보자. 자, 공간으로 가보자. 자, 공간에서 좌표가 하나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항상 공간에서 좌표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육면체를 하나 그려주고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자, 요 점이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요 점을 선생님이 A 벡터 A, B, C 내용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얘랑 틀려진 게 뭐냐면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X분의 Y로 방향을 나타내. 기울기란 말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나타낼 수 없다. 얘는 X축으로부터 알파만큼, Y축으로부터 베타만큼, Z축으로부터 감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Z축으로 감마 이렇게 가면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걸로 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갔느냐가 앞으로 좌표를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좌표는 뭐라고 표현한다 얘들아? 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얘네들은 크기에다가 코사인 베타, 크기에다가 코사인 감마를 곱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앞으로 크기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크기를 날려버린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걔를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향 코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 놓자. 자, 똑같은 내용인데 공간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 방향 코사인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자, XY, Z축이 되면 옛날처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크기 5짜리 막대기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가면 우리가 원하는 좌표편에서 좌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걔는 즉 밑변물의 높이, 기울기라고 나타냈던 말이 이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공간에서는. 그래서 방향이란 말을, 기울기가 이제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는 얼만큼 방향, Y축으로 얼만큼 방향, Z축으로 얼만큼 방향만큼 갔냐를 우리가 뭘 나타내? 삼각형의 밑변, 즉 방향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거기 나와 있는 1, 2, 3번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주어진 벡터의 크기부터 한번 구해보자.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루트 0, 9, 16이 돼서 5죠? 자, 그럼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 거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크기는 5고요. 방향 코사인은 0,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녀석의 방향 코사인은 얘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요. 자, 다음 주어진 벡터의 방향 코사인의 합을 구하래. 그럼 주어진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4, 4, 1이 돼서 3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 거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는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돼서 얘네 셋을 다 더하면 얼마? 3분의 3, 1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크기와 두 개의 각만 주어지고 주어진 벡터를 구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방향 코사인부터 좀 갈 텐데, 자, 방향 코사인이 뭐지? 주어진 A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 게 방향 코사인이야. 자, 그 방향 코사인 한번 나타내면 얘는 코사인 120도. 잠깐, 코사인 120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두 번째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하나 코사인 감마는 모르잖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방향 코사인이죠? 그럼 이 방향 코사인에다가 크기를 곱하면 거꾸로 다시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의 값을 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구해야 되는데, 요 값은 우리가 좀 전에 코사인 제곱 알파, 즉 4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즉 4분의 3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감마, 얘가 되죠? 이 값을 더하면 얼마? 1이 된다. 근데 요 값이 1이니까 얘랑 지워져서 이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자, 다시 크기를 곱하면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루트 3, 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벡터는 좌표를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문제 더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주어진 벡터에서 AB 벡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AB 벡터는 뭐야?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죠? 빼서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럼 이 벡터에 뭐가 필요해? 이제 크기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이 녀석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9 더하기 25 더하기 25가 돼서 얼마가 돼요? 59가 되네요. 자, 그럼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눴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지?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얘는 루트 59분의 마이너스 3, 루트 59분의 5, 루트 59분의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해보면 돼요. 자, 다음 거기 나와 있는 E1, E2, E3라고 그랬는데 여기랑 단위 벡터라고 그래서요, 그냥 X, Y, Z를 나타내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다시 개수를 적어서 바꿔주시면 되니까 크게 혼동 갖지 마세요. 자, 그럼 A, B에게 B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서 B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가 되죠? 얘를 C 벡터라고 놔보자, 편의상. 자, 그럼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고 루트 9 더하기 1 더하기 25가 돼서 얘는 얼마가 되죠? 35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 코사인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루트 35분의 얼마? 마이너스 3, 루트 35분의 얼마? 마이너스 1, 루트 35분의 얼마? 5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코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방향 코사인 잘 기억하자. 벡터가 좌표를 나타내죠. 좌표는 뭐로 돼 있다? 크기와 방향으로 돼 있다. 그죠? 크기는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그 크기로 나눠준 걸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런다. 왜 방향 코사인을 사용했다고 그랬지? 원래 좌표라는 게 뭐냐면 크기가 5짜리가 있어요. 그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보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게 바로 뭐야? 기울기 3분의 4, 3,4가 되는 거죠? 크기 5짜리. 원래 그건데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X, Y, Z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x분의 y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x로 얼마만큼, y로 얼마만큼, z로 얼마만큼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방향이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자. 자, 벡터는 좌표다. 좌표는 크기와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 크기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좌표로 옮겨놨고 그동안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다 했어요. 이제 벡터의 곱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벡터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의 방향과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방향이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을 구하기 위해서 벡터의 곱셈을 사용합니다. 바로 내적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부터 내적으로 들어가자.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인 벡터의 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내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크기를 곱한다, 크기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곱입니다. 정확하게 곱은 아니지만 곱의 역할을 하는 게 내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주로 내적은 언제 사용하니? 라고 물어보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벡터에서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쓰이는 게 바로 내적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원래 내적의 뜻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 이룬 각을 세타라고 놔보자. 그럼 요 벡터를 B벡터, 요 벡터를 A벡터라고 나타냈을 때 자, 지금부터 이 두 B 벡터의 크기의 곱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크기의 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요 벡터, A벡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크기로 만들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물리에서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짐이 있고 이렇게 위로 끌어도 진행 방향이 어디로 돼? 일로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끌 때보다 이렇게 끌 때의 힘이 덜 전달된다라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있지만 실제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끌 때보다 위로 가면 힘이 이쪽으로도 작용되고 이쪽으로도 작용돼서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줄어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벡터를 여기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B 벡터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럼 요 벡터와 요 벡터의 곱을 나타내는 게 바로 크기의 곱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바꿔서 즉 정사형을 이용해서 곱하는 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르죠.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개의 벡터의 크기를 같은 방향 즉 정사형을 이용해서 곱하는 거다. 즉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크기가 뭐로 바뀌었죠? 정사형으로 하면 B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아, 크기의 코사인을 곱한 게 바로 내적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 얘들아? 좌표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x1, y1이고 이 좌표가 x2, y2일 때 자, 이건 벡터에 관한 내용이고 좌표. 우리 벡터의 덧셈은 표행사 변형의 대각선이었지만 실제 좌표일 땐 뭐였어요? 그냥 좌표끼리 더했던 것처럼 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좌표로 나온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좌표, x는 x좌표끼리 1, 2, y는 y좌표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바로 내적이 되고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내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내적 왜 구한다고 그랬죠? 각을 구할 때 쓰이는 겁니다. 각을 구하는 모든 문제는 지금서부터 내적으로 들어갈 거고 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평행하다, 수직이다 이 말이죠. 그걸 따로 뽑아서 더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루는 각이죠. 코사인 세타는 얘로 나눠준 거잖아요. 주어진 내적을. 아, 그럼 앞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내적은 코사인 세타 즉 내적을 크기로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적을 크기로 나누면 자,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각에서 대표적인 말이 수직이라고 그랬죠? 자, 수직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90도입니다. 근데 코사인 90도가 얼마야? 0이죠. 그럼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수직이라는 말, 다른 말로 나타내면 두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벡터가 수직이 된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두 벡터의 내적은 0이 돼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왜 0이 된다고 그랬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기,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평행하다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행하다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자. 각에 관한 대표적인 애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평행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평행하다는 말 우리 전에 뭐로 배웠니? 바로 실수배로 배웠죠? 그래서 평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실수배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를 실수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좋고, 자, 평행이란 말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 평행이란 말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나란히 가는 거니까 0도다 또는 180도다 라고 생각해서, 자, 앞으로 평행이란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자, 평행이란 말은 두 벡터를 곱했을 때 뭐 0도일 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크기를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요 벡터를 지금부터 A로 한번 꽂혀볼게요. B 벡터를 A로 고치면 당연히 얘네들은 평행이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A 벡터에다가 A 벡터를 한번 곱해보자. 두 벡터를 곱하면 절대값이니까 크기의 제곱이 돼버리죠. 요게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기억해보자.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아, 그냥 다른 벡터끼리의 곱은 그냥 내적인데,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자, 같은 벡터를 곱하면 뭐가 된다? 크기의 제곱이 된다. 요 내용 별표 쳐놓으세요. 평행이란 말은 실수배 이용하는 거니까 내적을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이 내용에서 내적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벡터의 곱셈을 할 때 그냥 막 전개를 할 거거든. 그 중에 같은 벡터끼리 곱할 때 얘가 뭐가 된다고요?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크기로. 자, 잠깐. 벡터는 크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없고요. 벡터에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얘를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서 반드시 푸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벡터는 크기인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벡터를 이렇게 크기의 제곱으로 바꾸면 왜 크기의 제곱이 됐지? 같은 벡터끼리 곱했으니까.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 벡터와 똑같은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자, 같은 벡터를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것처럼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곱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 이렇게 가세요. 얘네들이 곱하면 같은 벡터끼리 곱했으니까 크기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EAB 다른 벡터죠? 그냥 내적이 되고, 곱하기가 내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하기 B제곱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벡터가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앞으로 각을 구하는 모든 문제에 쓰이는 게 바로 뭐다? 내적입니다. 내적,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각이 수직과 평행이다. 각을 나타내는 말 중에 수직, 90도니까 곱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끝내주고, 평행이란 말은 실수배를 이용하는 거야. 그냥 실수배를 이용해서 푸세요. 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죠? 바로 뭐냐면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벡터에서 또 문제를 풀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로 나온 벡터는 바로 이 상태에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 크기를 제곱하면 같은 벡터의 곱이 되잖아. 그럼 이걸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 텐데, 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만 좀 풀어보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두 벡터의 내적이 5야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벡터의 내적이 5고 곱하기를 내적으로 보세요. A의 크기가 루트 5,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0 이랬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적을 뭐로 나눠주면? 크기로 나눠주면, 내적을 크기로 나누면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5고 얘는 루트 5고 얘가 얼마니? 2루트 5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2분의 1.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60도. 이렇게 해주면 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예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문제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자, 꼭 기억하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벡터에서. 자, 각을 구할 때는 내적을 사용한다. 내적이 뭐야? 크기의 곱이다. 크기를 곱한데 그냥 곱한다? 같은 성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정사용을 이용했죠? 그래서 내적은 크기의 코사인을 곱하면 내적이 된다. 좌표일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내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가 볼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자, 이 문제들, 자, 1번, 3번, 그리고 4번. 세 문제를 풀어보자. 1번, 3번, 4번 세 문제를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자,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벡터의 내적식을 한번 적어보자. 두 벡터의 내적 크기에 코사인을 곱하면 내적이 된다. 그죠?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고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적은 얼마? 3.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다음. 이번에는 내적을 구하는데 주어진 게 크기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크기를 뭐로 해? 제곱을 해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를 2개 곱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얘네들의 곱이 1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개하자.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2ab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적이 되고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1의 제곱 1이고요. 요 값은 얼마야? 3의 제곱 9가 되니까 1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2a 벡터가 4, 즉 a, b 벡터의 내적은 얼마? 2.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크기는 제곱해서 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며.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얼마? 0. 배웠잖아요. 전개하자.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b 1이니까 5분의 3 ab 벡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죠. 이 값이 0이네요. 자, 얘는 5고 얘는 10이었으니까 25. 얘는 10이니까 100이죠? 100을 5로 나눠주면 20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면 15가 되는 거니까 자, 얘로 나눠주면 AB 벡터의 내적은 이거 나눠주면 얼마? 5고 올라가니까 25 이렇게 해주면 끝나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부터는 좌표로 나왔을 때 똑같아요. 우리 아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랬고 크기도 다 구할 수 있잖아. 한번 들어가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5번, 7번, 8번 5번, 7번, 8번 세 문제를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좌표로 나왔을 때 내적 어떻게 구해? 곱해서 더하면 된다. 6, 0, 마이너스 2가 돼서 4가 되죠? 이렇게 끝내주면 돼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네들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B 벡터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좌표를 갖고 크기와 내적을 구해야만 이 값을 낼 수 있겠네요. 자, 크기는 절대값 A 벡터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지? 루트 9, 1, 4가 돼서 루트 14가 되고요. 자, 절대값 B 벡터는 어떻게 되죠? 루트 4, 1, 0이 돼서 루트 5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내적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내적은 끼리끼리 마이너스 6 플러스 1, 0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대로 넣어주자. 루트 14의 제곱 14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5, 6에 30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19, 30, 마이너스 11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내적에다가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내적을 크기로 나누면 우리가 코사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크기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여기서 크기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내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크기는 루트 4, 9, 4가 돼서 얘는 루트 17이 되고요. 자, 얘는 루트 1, 5, 0이 돼서 루트 6이 되죠?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내적은 곱하자 2 플러스 12 더하기 0이 돼서 루트 14가 되죠? 그냥 14. 자, 그럼 내적 14를 크기 루트 17과 루트 6으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 16이죠? 17이 되죠? 자, 그럼 여기 17이 되니까 같은 것들끼리 곱했으니까 17분의 14 해주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적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푸시고 몇 가지 내용들만 기억해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도형에서 내적을 또 어떻게 이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가 도형에서 내적을 이용하기 전에 이 내용 좀 기억하자.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B 벡터라고 썼던 얘는 시점 5를 기준으로 해서 B를 나타내는 벡터였을 거고 여기서 OA 벡터라고 하는 애는 시점 5를 기준으로 해서 A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우리가 아까 AB 벡터의 내적이라고 썼던 거를 다시 좌표 요걸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이겠죠? 즉 내적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도형에서 문제 풀 때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9번 문제인데 하나는 선생님이 풀고 하나는 니네가 풀 거야. 여기서 보면 지금 A 벡터, B 벡터, 자 A, B, C라고 되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2랍니다. 그럼 크기가 다 2란 얘기일 거고 문제에서 A, B 벡터
내적 AC 벡터를 구하라고 그랬고, 요건 선생님이 풀고요. 여러분들이 AB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요거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10번 문제까지 한번 연계해서 계속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점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같죠?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요거 60도잖아요. 정삼각형.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벡터의 크기 얼마야? 2. AC 벡터의 크기 얼마야? 2. 그 다음에 코사인 몇 도? 60도 얼마? 2분의 1이 돼서, 이 값은 2예요. 라고 나타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 각각 10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지금 AB 벡터와 BC 벡터라고 그랬는데 시점이 안 맞잖아. 그럼 둘 다 B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얘를 BA 벡터로 고치자. 그럼 얘를 BA 벡터로 고치면 지금 B를 시점으로 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가는 건데 주어진 거가 방향을 같았으니까 앞에 음을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네들은 시점이 같으니까 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써주고, 자, BA 벡터의 크기 얼마? 2. BC 벡터의 크기도 2고, 역시 이 각도 60도니까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시점을 맞춰서 푼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도형 문제에서. 자, 다음 이번에는 FA 벡터랑 FB 벡터의 내적을, FA 벡터와 FC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 시점이 같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같은 거면 너무 좋잖아. 자, 요 크기 얼마니? 얘가 2이고 얘가 2니까 얘는 루트 5고, 그 다음에 얘도 1이고 얘도 2니까 얘는 루트 2죠.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이 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각을 구할 때 공간 도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었지. 얘가 루트 5고 루트 2, 얘는 2하고 1이니까 얘도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2하고 1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각을 구하려면 뭘 일단 이용해야 돼?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FA는 얼마야? 루트 5고요. 크기가. FC는 루트 2죠? 여기다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코사인 J법칙이죠? 2배의 이놈, 저놈분의, 얘가 이놈이고 얘가 저놈이야. 이놈 제곱, 저놈 제곱, 마이너스 내 거 제곱. 마주보는 게 내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워지고 약분하고 약분하면 결국 루트 10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써주면 요 값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루트 10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내적의 마지막 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자, 지금부터 FA 벡터랑 AF 벡터랑 ED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점이 틀리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우리가 벡터에서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였죠. 요 벡터를 여기로 옮겨올게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앞으로 ED 벡터를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어요? FC 벡터 이렇게 고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F고 얘도 F니까 얘를 FA로 바꿔주면은 시점이 맞게 되겠죠. 그럼 앞에 뭐가 붙어? 얘는 요 벡터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벡터를 풀려면 마이너스, 자, 요거 1이고 얘도 1이고 1이니까 요 루트 2,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니까 세타 값은 60도네요. 간단히 알 수 있지. 정삼각형. 자, 이 크기는 루트 2, 요 크기는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간단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시점 맞추는 게 그만큼 벡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A 벡터로 놓을게요. 얘를 B 벡터로 놔볼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은 크기가 되겠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사인 세타, 요걸 세타라고 놓고 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니까 A 벡터라고 하는 게 111이었고 B 벡터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고, 여기서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4, 4, 1이니까는 9, 3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이제 2분의 1, 루트 3, 3까지 다 구했어. 이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자,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 크기가 루트 3이 나왔고요. 얘가 3이 나왔고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야? x끼리 뺀 거 제곱? 아니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자, 코사인 J법칙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벡터를 배웠으니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럼 AB 벡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내적을 이용해서 지금 넓이를 구하려는 거야. 자, 내적 마이너스 3을 크기 루트 3, 3으로 나눠주면,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것처럼 사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가 돼서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만 적어주면 되죠? 그럼 지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분의 3루트 2라고 하는 너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내적을 이용해서 모든 각을 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도형 문제에서는 시점 맞추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만 풀어주면 모든 벡터는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직선과 평면을 배울 겁니다.